다음 경기는 이제 콜츠와 벅스의 경기인데요. 38대 35.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버커니어스는요 정말 그 도깨비 같은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으로 저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혹시 그 김민준 아나운서 농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NBA에서 유행했던 그 공격 스킴 중에 런앤건 어펜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기 슬램덩크 많이 보신 분들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런앤건 어펜스가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예전부터 40년대 50년대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90년대에 제가 이제 템퍼베이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런앤건 덴버 너깃스. 네, 왜냐하면 90년대에 이제 그 런앤건 어펜스를 쓰면서 상당히 이제 그때 이제 인상적인 했던 팀 중에 이제 덴버 너깃스가 있는데 이 런앤건 어펜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공격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공격을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공격을 많이 하는 건데 이 특징이 뭐냐면 득점을 많이 하지만 실점도 많이 해요. 왜냐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런 팀도 있다고 그래요. 빨리 공격하기 위해서 빨리 실점해준다.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제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90년대 덴버 너깃스가 이 런앤건 어펜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보여줬던 정말 극단적인 예시다. 그래서 이 팀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이제 91년에 덴버 너깃스가 리그에서 게임당 득점이 1위였는데 게임당 120득점. 그런데 게임당 실점도 1위인데 게임당 130실점. 그러면서 그 해 성적이 20승 62패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팀이 지금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같은 팀이다. 그러니까 버커니어스는 득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잘할 때는 이날 38점 내기도 했지만 램스한테 50몇 점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격을 또 할 수 있는 팀이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고 턴오버 많고 그래서 이겨도 38대 35로 맞아요. 이기잖아요. 이날도 인터셉션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득점도 많이 하지만 실점도 많이 해서 진짜 그 90년대 런앤건 덴버 너깃스 같은 팀이다라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동기여진이라는 단어를 적어왔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그 혹시 이제 무협지나 이런 걸 보면 동기여진이라고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죽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갈 때 내가 죽지만 너는 데려가겠다. 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물귀신 작전인데 이게 이제 벅스에게는 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어쨌든 내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기더라도 나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힘들어. 그렇다면 너라도 데려가겠다. 그 혹시 WWE 보세요? WWE 어릴 때 많이 봤었죠. 그 로얄 럼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아세요? 막 3-40명이 나와서 그 다 밖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이기는 라스트 건데. 맨 스탠딩.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명씩 이렇게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등 할 것 같이 못 할 것 같으면 어쨌든 물귀신 작전 그렇죠. 한 명은 데려가야지. 한 명은 데려간다.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런 비슷한 네. 표현이네요.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템파베이 벅스는 이제 콜츠가 굉장히 이제 갈 길이 바쁜 상황이었잖아요. 그 발목을 잡고 그렇죠. 네, 자기도 넘어졌어요. 이제 콜츠는 사실 이제 올 시즌 플레이오프 좀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콜츠는 보면 3연패에다가 그 원래 이제 5승 2패로 지고 1위였거든요. 근데 3연패만이 아니라 5승 2패 이후에 1승 5패로 해서 지금 6승 7패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탄스와 텍산스에 이어서 지금 지구 3위로까지 떨어졌는데 그 두 팀이 8승 5패이기 때문에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지금 2경기 차이로 쳐졌거든요. 네. 좀 많이 어려워졌다. 쉽지 않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콜츠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왔냐면 뒷심 부족이 문제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3연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연패가 다 역전패예요. 그래서 정말 뒷심 부족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시즌을 놓고 보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3연패. 그러니까 시즌도 그렇고 이 3연패 기간 중에 경기마다도 그렇고 뒷심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핀스와 제츠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 줄 평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 경기는 지난주부터 탈락했던 이제 두 팀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죠. 네, 크게 의미가 없어서 뭐 저는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근데 그래도 이제 뭐 한 줄 평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네네. 이 경기 스코어도 그렇고 양 팀의 어떤 올해 그 모습들도 그렇고 전 사실 그 두 팀을 한 줄씩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썼다가 아무리 해도 이거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 게 있어서 양 팀 합쳐서 그냥 하나로 하면 도토리 키재기. 그냥 이걸로 그냥 끝일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도 22대 21. 그러게요. 그리고 진짜 두 팀을 따로따로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묶어서 도토리 키재기.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빠르게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두 번째 픽식스 경기인데요. 참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보는 NFC 챔피언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댈러스 팬이시기 때문에 거기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는 경기였죠. 아니 챔피언십 뭐 제가 사실 지금 카우보이스가 챔피언십 경기 간다 그러면 욕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또 모릅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챔피언십 경기 갑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모른직다. 아직은 모른다. 네. 어쨌든 이제 굉장한 공방전 끝에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미친 경기였습니다. 정말 경기력이 양 팀 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사실 경기력을 떠나서 보는 재미가 최고였죠. 진짜 이번 주에 있었던 최고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경기나 어느 종목이나 좀 고득점이 돼야 팬들 입장에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두 팀 다 강팀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시드 경쟁을 1번 시드 대결을 펼치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 이렇게 48대 46 94점이나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더군다나 끝내기 버저비터 그렇죠. 나왔잖아요. 원래 그 전에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네. 역전했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더라라는 건데 정말 이 경기 끝까지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승부를 가른 건 세 번의 투포인트 컨버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이 경기의 그 승패를 가른 거는 이게 투포인트 컨버전 여러 개를 포함해서 션 페이튼의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 플레이 콜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페이크 펀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리그가 계속 변한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리그에도 그 변화도 있지만 매년 보면 유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콜링하는 것도 보면 유행이 있는데 그렇죠. 작년부터 이제 이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유행을 타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감독들이 이제 터치다운 후에 PAT가 아니라 네. 투포인트 컨버전을 막판에 승부를 결정짓는 상황이 아닌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션 페이튼도 이때는 첫 번째 터치다운인가요? 두 번째 터치다운부터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두 번째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였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걸 해서 연장전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꼭 투포인트 컨버전을 해야 승부가 뭐 이렇게 동점이 되거나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네. 경기 초반에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페이튼만이 아니라 뭐 작년부터 계속 론 리베라 그 차저스의 그 린 감독도 그렇고 그 타이탄스의 마이크 브레이블도 그렇고 지금 이제 션 페이튼도 그런데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터치다운 한 다음에 일단 엑스트라 포인트 PAT를 한다. 근데 올 시즌 PAT의 성공 확률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올 시즌 리그 전체적으로 PAT의 성공률이 94.1%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 번 킥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PAT를 할 때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0.94점이죠. 점수 기대치는. 네. 그런데 투포인트 컨버전이 어느 정도 성공률인가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투포인트 컨버전이 52%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그 투포인트 컨버전이 52%라 그러면 한 번 트라이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1.04점인 거죠. 52%인데 2점이니까. 네. 그래서 그 1점을 94%로 했을 때 0.94점. 그다음에 2점짜리를 52%니까 했을 때 1.04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면 한 번 그 했을 때 시도했을 때 기대치가 투포인트 컨버전이 더 크다라는 거죠. 확률에 기댔을 때.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포인트 컨버전을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터치다운을 해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음번 터치다운을 했을 때 그것을 만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두 번 엑스트라 포인트 한 거랑 같은 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투포인트 컨버전 성공률이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52%다. 그럼 터치다운을 두 번을 했을 때 두 번 다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한다라고 봤을 때 두 번 다 실패할 확률은 1-0.48 곱하기 0.48 하고 나면 77%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최소한 하나를 성공을 할 확률, 네. 하나 이상 성공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내가 터치다운을 2번을 했는데 2번 다 투포인트 컨버전을 트라이를 한다. 그랬을 때 최소 한 번은 성공할 확률이 77%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실패 확률은 23%밖에 그렇죠.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보니까 투포인트 컨버전을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이제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야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먼저 퍼졌지만 이제는 데이터 야구, 풋볼도 데이터 풋볼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을 팀이 이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작은 플레이 하나도 뭐 터치다운만이 아니라 그 후에 하는 그 PAT 기회들도 PAT를 하는 게 유리하냐, 투포인트 컨버전을 하는 게 유리하냐를 확률적으로 점수 기대치를 분석해 가면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야구에서 시프트를 걸어서 이제 안타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프트를 걸어서 안타를 막아내는 게 조금 그렇죠. 더 높다면 한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한 경기는 내줄 수 있을지언정 뭐 시즌을 길게 놓고 보면 이 플레이가 가져다주는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데이터 풋볼을 한다. 이게 유행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쨌든 션 페이튼 감독이 이걸 여러 번을 시도해서 사실 실패해서 계속 그 점수를 만회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점수 차이로 패했잖아요. 그 사단이 났죠. 그랬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확률상으로 이게 가능성이 괜찮은 걸로 나타나니까 션 페이튼 같이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치고 네. 이 경기에서 저는 더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페이크 펀트를 했어요. 근데 페이크 펀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fourth and 18이었어요. fourth and 8만 돼도 모르겠어요. 근데 fourth and 18에서 페이크 펀트 한다는 건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션 페이튼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페이크 펀트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할 거다. 그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본인들이 성공할 확률이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 조금 너무 성공 확률이 낮은 갬블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완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너무 큰 리스크가 아니었냐. 근데 이제 션 페이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션 페이튼 뭐 제가 원하던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션 페이튼은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게럿하고 상당히 다른데 션 페이튼은 슈퍼볼에서도 다른 경기도 아니고 슈퍼볼에서도 뭐 경기가 이제 승패가 걸린 상황도 아니고 해프타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오프닝 킥오프를 하는데 온사이드 킥을 하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진짜 그 예상을 뒤엎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작전을 많이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감독이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호하고 그래서 하이 리턴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즐거워하고 하이 리턴이 안 나오고 이제 하이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실패가 나오면 그걸 또 이제 감수하는 거죠. 그런 성향의 감독이다. 네. 근데 이날은 본인이 갬블한 것들이 하나같이 다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세인츠 입장에서는 지구 우승을 이미 확정 지어 놓은 상황이고 이런 플레이들을 통해서 뭔가 스노우볼을 굴려서 하이 리턴이 왔을 때 1번 시드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조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보고 한 거죠. 물론 그런데 근데도 저는 이게 지금 뭐 1번 시드 경쟁은 너무 큰 거를 놓고 펼치는 경쟁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세인츠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냐면 사실 세인츠는 작년부터 우승을 노리던 팀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1번 시드였는데도 슈퍼볼에 못 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지금 이제 그 1번 시드 경쟁을 펼치는 팀들 보면 시옥스 이 경기 전까지 1번 시드였잖아요. 네. 시옥스. 그다음에 이제 지금 1번 시드가 된 49ers. 그다음에 이제 포텐셜리 패커스. 이런 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세인츠가 원정 가서 이기기는 만만치 않은 팀들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홈에서도 졌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홈에서도 졌기 때문에 원정 가서는 더 어려울 거다. 어떻게든 홈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1번 시드를 놓고 너무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이거는 션 페이튼이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 거다.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그 리스크들이 다 부작용만 일으켰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이너스랑 시옥스가 17주 차에 맞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한 팀은 이제 1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시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인츠 입장에서는
못해야 2번 시드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번 시드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다음부터 네. 이제 1라운드 바이가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한 2번까지는 해야 이제 어쨌든 1라운드 음. 바이에 그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서도 이제 홈필드를 갔기 때문에 어느 팀이나 최소한 1라운드 바이는 좀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그 나이너스와 시옥스와 특히 같은 조에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는 질 거고 하나는 네. 5번 시드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그걸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놓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은 경기가 아니었나. 뭐 두 팀이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보면 브리스랑 가로폴로가 음. 이날 패싱 야드를 똑같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아 완전히 똑같네. 네, 349야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7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러싱에서 라타비우스 머리랑 라인 모스터트가 또 똑같은 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둘 다 제일 많은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쵸. 러싱 팀 리더였는데 내 러싱 리더. 예, 네. 69야드. 음. 물론 이제 뭐 라인 모스터트는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머리는 이제 터치다운이 없었긴 했지만 이 나이너스 경기여서 그런지 다 나인이 많네요.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비슷한 경기였습니다. 여기는 뭐 리시빙에서도 마이클 토마스 그리고 임마뉴엘 샌더스가 두 선수 모두 이제 그렇죠. 100야드가 넘는 예, 대활약을 펼쳐줬고 그렇죠, 그렇죠. 예, 참 보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이제 백앤포스가 음. 극단적으로 마지막까지 연결돼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어떤 경기가 연상됐냐면 작년에 램스와 칩스 54대 51 이런 경기들은 마지막에 공을 잡는 팀이 이기는 경기 네. 거의 이런 그렇죠. 경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세인츠를 보면서 이제 션 페이튼의 플레이 콜링 하나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49ers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잘하는 팀 여러 팀들이 있지만 그 다른 강팀들 중에서 49ers가 유난히 돋보이는 점이 저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특히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레이스를 펼치고 이제 그 막판 시즌 막판에 이제 그 경쟁을 펼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이게 49ers 입장에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카일 셰나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잘 대응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런으로 이길 수도 있고 패스로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잘 구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감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경기만이 아니라 올 시즌 그 49ers의 시즌을 보면 49ers는 어떤 형태의 경기를 치러도 이길 수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경기처럼 진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이런 슛아웃을 하는 경기를 해도 이길 수 있는 팀이고 극단적인 수비전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팀이고 또 우리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도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팀. 올 시즌에 이제 스틸러스하고 경기가 그랬잖아요. 턴오버 5개를 하면서도 그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표현으로 이제 밥상을 걷어찬 경기라고 했었는데 턴오버 5개를 해도 이길 수 있는 팀.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우리 그 수중전 네. 레드스킨스한테 9대0으로 이겼던 경기도 있거든요. 아 이전 투구라고 제가 그쵸.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진짜 진흙탕 대싸움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러싱도 안 되고 패싱도 안 되는데 그런 경기도 이길 수 있는 팀. 네, 뭐 슛아웃도 이길 수 있는 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외로 복병한테 예상 못한 복병이 상당히 잘해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경기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카디널스 그런 경기를 2번이나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의 경기 유형을 다 이길 수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다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롱볼도 할 수 있고 스몰볼도 할 수 있고 저쪽에서 자완 투수 내보내면 우린 자완 타자로 그 좌타자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게임 스킴을 다 적용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굉장히 게 유연하다.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팀들을 생각해 보면 49ers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중에 플레이오프 갔을 때 정말 이게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가면 팀들마다 장단점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느냐 못 본 작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껴뒀던 작전들, 변화된 작전들. 근데 그거에 따라서 49ers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 이제 직전주가 레이븐스의 경기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앞주가 패커스와의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참 험난한 3주간을 2승 1패를 마쳤고
그마저도 레이븐스랑은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잖아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3연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파죽지세 레이븐스를 거의 이길 뻔한, 특히 원정에서 그렇죠. 이길 뻔한 경기였다라는 게 지금 49ers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슈퍼볼에 가장 가까운 매치라 그랬는데 슈퍼볼에 가서 막상 이 두 팀이 만나게 되면 그에 대한 대비를 뭔가 카일 셰나한 감독이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기 끝나자마자 49ers 팀 선수 이제 인터뷰할 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슈퍼볼에서 꼭 레이븐스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슈퍼볼을 간다면 네. 꼭 레이븐스가 올라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 팀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상당히 묻어올랐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이미 플레이오프를 네. 탈락을 하고 말았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에게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재 와일드카드 6번 자리를 공고하게 지켜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번 시드만이 아니라 그 아직도 지구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패커스와 경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라이언스와 당연히 입장이 다르고 그렇죠. 지금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았냐면 일단은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선수들 좀 아끼는 듯한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델빈 쿡.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줄 평을 뭐라고 좀 표현했냐면 쿡 지키기 돌입. 그러니까 델빈 쿡이 사실 이 경기 전에 그 쇄골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상도 있었거니와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지구 우승 및 플레이오프 시드를 놓고 계속 이제 중요한 경기들을 펼칠 텐데 그 경기들을 앞두고 좀 주요 선수들을 좀 아끼는, 네. 좀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델빈 쿡을 3쿼터까지만 뛰게 하고 나부터 이제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주전들을 좀 보호하면서 특히 이제 라이언스가 공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공격은 조금 안 되더라도 수비로 승부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바이킹스가 16주차 이 패커스와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구 우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고 참 이 경기에 대한 한 줄 평을 일단 먼저 들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킹스는 저는 이제 쿡 지키기 돌입 이렇게 했고 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썼냐면 맷 파트리샤 바늘 방석.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핫 시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는 뜨거운 시트는 아니지만 따가운 시트인데 바늘 방석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패트리샤도 보면 지금 이제 부임한 지 2년이 됐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성적이 9승 19패 1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적이 안 좋고 이제 팀 내에서도 이제 그 프런트 오피스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역시 뉴잉글랜드 출신의 코치들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위기 안 좋냐, 감독 뭐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날 선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결정할 거 아닌데 구단주가 결정할 거야,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또 그 지금 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코칭 스텝 전체가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사포드 할머니의 어떤 결정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도 뭐 사실 시즌 중간에 해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뭐 시즌은 이미 플레이오프는 이제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맷 파트리샤를 지금 뭐 한두 경기 먼저 갈아치운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뭐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도 이제 시즌 중간에 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오프 시즌에 맷 파트리샤도 좀 긴장할 필요는 있겠다. 네. 레주메를 또 좀 준비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로 돌아오면 되죠. 다시 예전에 받아주나요? 조시 맥데니얼스처럼. 다시 받아주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는 굉장히 뭐 뛰어난 역량을 저희 보여줬으니까. 이 똘똘이 스머프, 요거 똘똘이 네. 스머프, 벨리책 옆에서 이렇게 네. 상당히 귀엽잖아요. 네. 모자 거꾸로 쓰고. 네. 뭐 어쨌든 이제 뭐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알겠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데요, 갑자기.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를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휴스턴 텍산스가 이제 공동 1위가 됐죠. 그렇죠. 이제 타이탄스와 함께 이제 지구 공동 1위가 됐는데 이 두 팀이 앞으로 두 경기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한 경기 그리고 마지막 주에 한 경기. 그러면서 AFC 남부지구 선두 경쟁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텍산스가 공동 1위로 올라선 게 아니라 공동 1위로 떨어진 내려갔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이탄스와 이제 3주 동안 두 번의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데 아마 그 두 경기에서 그 지구 우승이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제 류재경 PD가 이제 트랩 게임이라는 그쵸, 그쵸. 용어를 썼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가 이제 트랩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이제 직전주에 패트리어츠를 이겼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다음 경기까지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를 내주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애매해지지 않았나. 그렇죠. 진짜 이 경기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줄 평을 딱 유재경 PD가 딱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썼어요. 트랩 게임 패배. 아, 그러니까 페이트리어스를 9년 만에 이겼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텐데 음. 타이탄스와의 지구 1위 경쟁을 앞두고 트랩 게임에서 패배했다라는 거는 정말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 브론코스에 대해서도 그냥 한 줄 평 간단히 전 적은 거는 듀롤락 평가 기간. 그래서 이제 듀롤락이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데뷔를 했고 그렇죠. 승리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상당히 잘했어요. 이제 두 번째 경기만에 309야드, 터치다운 3개, 인터셉트 하나를 기록하면서 이제 사실 이날 38대 24로 이겼는데 사실 38대 3까지 앞서 있었어요. 사실 상당히 압도적으로 그렇죠. 승리를 이끌었었는데 2주 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어차피 브론코스는 지금 뭐 플레이오프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다른 쿼터백을 쓸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과연 듀롤락이 우리 앞으로 이제 그 팀을 이끌어갈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지금 이제 2경기 치르고 남은 3경기 동안 한 5개 정도의 경기를 보면서 듀롤락을 평가하는 그런 그 기간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장의 안목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쵸. 싶기도 해요. 듀롤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존 웨이 단장의 이제 쿼터백 픽이었는데 만약에 뭐 듀롤락도 아니다 그러면 존 엘웨이도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계속된 이 페널티로 인해서 참 어렵게 끌고 갔었던 레이븐스였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레이븐스가 어쨌든 이 경기를 이겨서 이제 9연승을 하긴 했는데 최근 이제 두 경기, 그러니까 이 전 경기 이제 49ers 경기도 그렇고 이 경기 빌스 경기도 그렇고 강한 수비를 가진 팀 두 개를 만나서 좀 고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전에 한 5연승 정도 할 때에 정말 막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공격력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의 주인공은 라마 잭슨이 모처럼 주인공이 아니었다. 네. 이 경기의 주인공은 양팀 수비가 주인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두 팀 다 상당히 패스러시를 잘해줬는데 네. 양팀 모두 이제 디펜시브 라인만이 아니라 라인베커, 심지어는 가끔씩 세이프티까지 들어와서 패스러시를 상당히 잘해줬고 네. 그 특히 이제 양팀 쿼터백 둘 다 기동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기동력이 좋은 쿼터백들을 파켓 안에 잘 묶어두고 파켓 밖으로 나갈 때는 또 블리츠까지 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 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비들이 상당히 돋보였던 경기다. 특히나 저는 이 레이븐스 매튜 주던 선수가 굉장히 좀 돋보였거든요. 아, 그죠. 맷 주단을 포함해서 이날 뭐 그 아마 색을 6개인가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맷 주단 혼자가 네. 주단 혼자가 아니라 그 뭐 얼토마스도 이날 색을 가담을 하고 레이븐스 수비가 이날 아마 색 6개, 태클 폴 로스 12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그 자시 앨런을 잘 묶어주면서 네. 사실 이제 자시 앨런이 어떤 선수냐 그러면 라마 잭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백인의 어떤 그 파켓 패서 치고는 상당히 민첩하고 그 러싱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깡도 세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주 특히 이제 속상한 얘기지만 카우보이 상대로 러싱을 상당히 잘했던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를 정말 잘 봉쇄했고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레이븐스 수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받았던 인상은 이 조시 앨런을 그 패스 러시를 하는데 그 라인베커 그 디펜시브 라인부터 라인베커들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얼토마스도 막 블리스를 들어가는데 자시 앨런에게 도달하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 정말 빨리 도달해서 봉쇄해버리더라.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가면은 피할 텐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금방 에워싸서 소위 이제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스워밍 디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벌떼가 달려들듯이 그래서 스워밍 한다를 하는데 진짜 이날 레이븐스의 그 패스러시는 진짜 스워밍하는 디펜스여서 자시 앨런 같이 민첩한 선수를
진짜 금방 잡아삼키더라.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땐 좀 일방적인 경기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그랬는데 그래도 뭐 빌스가 그래도 기회는 있었던 네.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빌스가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공격보다 빌스도 이날 수비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괜찮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븐스와 마찬가지로 이날 빌스도 패스러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마 잭슨을 잘 묶어두고 네. 라마 잭슨이 뛰는 것을 나름 잘 봉쇄해서 어쨌든 그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 있는 제리 휴스나 쉑 러슨도 괜찮았지만 특히 라인베커 트루메인 에드먼스가 상당히 돋보였어요. 그래서 뭐 패스러시만이 아니라 이날 인터셉트도 하고 진짜 뭐 필드를 완전히 누비면서 다녔는데 그래서 이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주인공은 라마 잭슨이 아니었고 양팀 수비수들이 주인공이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예전만 같은 활약을 못한 것은 이 부상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부상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사실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잔 하버 감독 입장에서는 라마 잭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상당하면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한 공격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사실 패트릭 마홈스도 이제 그렇게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 한 명이 빠지면 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부상이 있는 쿼터백에게 조금 조심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라마 잭슨이 조금 무리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평소같이 이렇게 뭐 화려한 러싱 플레이 이런 게 좀 덜했다 뿐이지 저는 오히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라마 잭슨이 지금 자신감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패싱 플레이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그 보면은 사실 그 마키스 브라운을 집중적으로 마크를 했어요. 근데 마키스 브라운이 이제 패싱 공격에서는 가장 이제 그 라마 잭슨이 좋아하는 그 리시버기도 하고 또 타이드엔드 그 마크 앤드루스가 이날 부상으로 또 이제 활약을 못했는데 빠진 선수들 뭐 막힌 선수들 제외하고도 다른 선수들하고 정말 플레이를 잘 해나가더라. 그래서 이날 4쿼터인가요? 그 윌리 스니드한테 터치다운 패스하는 걸 보면 작년까지 이제 패트릭 마운스가 있던 크로스바디로 사이드암으로 진짜 그 좁은 윈도우에 이렇게 넣어서 터치다운하는 패스가 정말 멋있었는데 사실 되게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레드존에서 레드존에서는 사실 그런 거 했다가 턴오버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서 성공시킨다라는 게 이제 진짜 패스에도 라마 잭슨이 정말 자신감이 물이 올라 있구나. 눈을 떴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패스는 아마 이제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닉 보일인가요? 그 백업 타이드엔드하고 이제 하는 플레이였는데 옵션 플레이를 하다가 수비수가 들어오니까 가볍게 이제 이렇게 뭐 터치 패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터치다운 하는 것들을 보면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비를 농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올 시즌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라마 잭슨이 패싱 공격에서도 상당히 지금 자신감이 진짜 뭐 하늘 찌른다. 더군다나 제가 이 라마 잭슨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건 들어와 아, 그쵸. 약간 이렇게 수비 끌어당겨 놓고 뒤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패스를 던지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쿼터백 포지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본인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자기 역량에 맞춰서 수비들을 이제 이용한다라고까지도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레이븐스가 9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패트리어츠가 지금 2번 시드에 올라와 있는데 패트리어츠가 이제 맞대결에서 패배를 하기도 했고 이제 한 경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대로 1번 시드를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타이브레이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치프스도 1번 시드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가능성이 있긴 있죠. 구성 4패이기 때문에 이제 뭐 2게임 차이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데 레이븐스가 1번 시드가 아주 유력해졌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날 레이븐스도 물론 이제 뭐 9연승을 하니까 뭐 지금 자신감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저는 이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빌스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패했지만 페이트리어스도 패했기 때문에 경기 차이가 벌어지진 않았고요. 그렇죠. 다음 주에 맞대결을 앞두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리그 최강의 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레이븐스를 상대로 그래도 어쨌든 한 포지션 차이로 패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빌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그리고 언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강팀을 상대하지 않았다. 사실 그 스케줄의 강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놓고 봤을 때 AFC에서는 가장 쉬운 스케줄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플레이오프권이긴 하지만 뭐 누구한테 이겼냐, 강팀을 상대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볼티모어를 상대를 했고 한 포지션 차이로 패했다라는 게 팀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경기였고 네. 또 스탯을 봤을 때도 레이븐스가 이날 공격이 257야드밖에 안 됐어요. 사실 257야드면 평소에 그 라마 잭슨하고 그 누구죠? 마크 잉그램 둘이 네. 뛰는 야디지 조금 넘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레이븐스를 봉쇄했다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고 빌스 수비가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거는 입증을 했다라고 네.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버팔로 빌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는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거 다 기억 못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호텔 방에서 다 봤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시면 기억할 거예요. 네. 버팔로 빌스가 이제 14주차 기준으로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거두고 오클랜드가 패배하거나 무승부, 그리고 휴스턴이 패배, 그리고 콜츠가 패배하거나 무승부.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다. 다 이뤄졌네요. 그런데 아마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빌스가 이기는 거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뤄졌네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매직 넘버가 1이네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승리를 거두면 빌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됩니다. 매직 넘버 1. 네. 참 이걸 보면서 말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안 될 것이 물론 이제 안 되긴 했지만 상대가 이제 레이븐스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말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져야 되는 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이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네. 제일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레이븐스니까. 그렇죠. 어쨌든 레이븐스가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경기를 어렵게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9연승 그리고 이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요. 브라운스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최약체를 만나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이 신락 같은 희망이 거미줄만큼 더 가늘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냥 거의 그냥 매달려 있는 상태죠. 대롱대롱 그렇죠.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빌스의 이제 경우의 수 따져본 것처럼 남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브라운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지 않느냐. 네. 네. 거의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3% 미만이다.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어디 그 나온 숫자인가요? ESPN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그런 확률, 이제 네, 그렇죠. 확률이 나오니까 3%. 네. 정확한 수치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3% 미만이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근데 그 ESPN에서 나오는 그런 확률이나 이런 거는 가끔씩은 보면서 그냥 픽 웃어요. 그러니까 맹신할 게 아니에요, 왜 사실. 그러냐면 그 ESPN에서 이제 경기 중계할 때 보면은 경기 진행될 때도 네. 그 시시각각으로 맞아요. 승리 확률이 나오거든요. 야구할 때 특히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뭐 누구 터치다운 하나 시작하자마자 누가 터치다운 하나 하면은 승리 확률 80%막 이래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그런 거 보면 조금 가끔씩 그거는 보면서 좀 피식 웃습니다. 맹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보면서 그냥 재미있는 네. 뭐 한번 참고할 만한 지표다. 그렇죠. 뭐 요 정도 근데 말씀을 그 지금 브라운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그 정도는 낮다. 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브라운스 얘기를 했으니까 브라운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OB야 AB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OB는 이제 오델 베컴이죠. 우리 이제 보통 오델 베컴 주니어라고 해서 이제 OBJ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주니어를 빼면 OB잖아요. 네. 근데 OB야 AB야라고 한 게 뭐냐면 같은 행동 보여주고 있죠. 똑같아요. 네. 지금 이제 클리블랜드 가서 유난히 뭐 더 이게 부각되고 있는데 시계 차고 나왔다가 조커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조커 클리치 신고 나왔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는 또 끝나고도 그랬지만 루머가 이제 막 또 나오는데 언론에 기사화도 되고 그러는데 이번 시즌 끝나면은 클리블랜드를 떠나고 싶어한다. 한 시즌 만에 아 도대체 너무 이렇게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허들 하는데 혼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너무 이제 돌출 행동을 많이 해서 진짜 오델 베컴이 너무 지금 AB를 따라하는 거 아닌가,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라.
그러다 AB 된다. 진짜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보고 있는데. 클리블랜드는 전 그렇게 적어놨고요. 신시내티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접하실 텐데 벙글폴 버로우. 딱 한 줄 평 그겁니다.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벙글폴 버로우. 근데 이게 좀 모르시는 분 아직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탱크 포 투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마이애미 돌핀스가 올해 이제 계속 이제 탱킹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탱킹하는 이유가 내년 드래프트에서 이제 나올 걸로 예상되는 좋은 신인 쿼터백 그 투아 텅가바일루아를 뽑기 위해서 탱킹을 한다. 그래서 이제 탱크 포 투아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건데 T4T잖아요. TT. 네. 거기 그거를 따라서 또 이제 조 버로라는 지금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가 제일 유력한 쿼터백 조 버로의 이거 B를 또 앞에 붙여서 벙글 포 버로 이렇게 이제 말을 쓰는 거죠. 이제 벙글은 이제 뭐 엉망, 실수 뭐 이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버로우를 뽑기 위해서 지금 경기력이 엉망이다. 네. 또 특히 이제 벙글은 이제 벵갈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벙글 포 버로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그 벵걸 팬들이 그걸 쓰고 나타났어요. 그 봉지에다가 그 갈색 봉지에다가 벙글 폴 버로라고 이제 쓰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빌 벨리책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 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로 이제 그 신시내티에 간다 그러면 조 버로는 지금 이제 LSU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LSU 대학 팀 이름이 타이거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거스에서 벵걸 타이거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유니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에서 타이거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사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벙글 폴 버로, 네. 탱크 포 투아. 이게 사실 그거 아세요? 그 마치 매드니스 아시죠? 네네. 대학농구에서 이제 마치 매드니스 거기서 이제 계속 앞뒤 단어 이렇게 첫 음을 맞춰서 이렇게 쓰잖아요. 마치 매드니스. 라인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6강은 스위치 16, 뭐 엘리트 8, 파이널 4, 뭐 이런 것처럼 벙글 폴 버로, 탱크 포 투아. 네. 그거 맞춰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벵갈스 팬분들은 조보를 뽑고 나면 싱글벙글 하겠네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봤을 때는 그 선수가 오면 좋겠다, 제일 뭐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와서 프로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지. 확실한 뭐 그런 선수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대감이라는 걸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NBA 드래프트에서 올해 이제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자이언 윌리엄스. 그렇죠. 자이언 윌리엄스 지금 부상당해서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물론 아마 데뷔가 내년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1년만 놓고 볼 건 아니지만 계속 쭉 이제 커리어 전체를 봐야겠지만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도 클 수 있다. 네. 근데 뭐 조 버로도 지금 너무 잘하죠. 정말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이거 좀 오바긴 한데 이미 대학에서는 대학 그 해설하는 분들은 중계하시는 분들은 조 버로를 지금 탐 브레이디에 비교하고 막 그래요. 네. 처음 넘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비교하신 줄 알았어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조지아 대학교가 이제 SEC 챔피언십 경기를 하는데 탐 브레이디하고 비슷한데 탐 브레이디보다 훨씬 잘 뛴다. 근데 조금 뭐 올 시즌에 탐 브레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시즌 탐 브레이디 경기력이 이렇게 비교를 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조 버로가 정말 잘하긴 해요. 근데 프로에 와서 또 바로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트루비스키 이번에 뽑아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트루비스키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조 버로가 트루비스키하고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단 몇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 레디, 가장 프로 레디한 그 컨퍼런스에서 뛰었다. SEC에서 뛰는데 거기 이제 뭐 알라바마 상대하고 뭐 5번, 플로리다, 조지아 이런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장 프로 레디한 컨퍼런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가장 검증이 됐다. 그리고 지금 프로 어펜스하고 비슷한 그런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트루비스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트루비스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올라왔잖아요.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농구로 유명하지 풋볼 대학도 아니고 속해 있는 컨퍼런스가 이제 ACC라는 이제 클램슨이 있는 그 컨퍼런스인데 클램슨 빼고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로레디 컨퍼런스는 아니기 때문에 트루비스키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검증이 덜 되고 잘 되고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조 버로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될 텐데 하이스만 트로피가 정말 유력합니다. 그래서 트루비스키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고요. 네. 뭐 그렇지만 확실한 뭐 그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두고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에 와서 뛰는 걸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벵갈스와 브라운스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레드스킨스와 패커스의 경기인데 패커스가 20대 1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행복 회로가 한 주 만에 끝났어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이게 뭐 두 분 그 말씀하신 거 저도 듣고 사실 씁쓸했죠. 그 저희 팀이 지구 1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2승 9패였나요? 3승 9패였나요? 3승 9패. 아, 그렇죠. 3승 9패였죠. 12경기였으니까. 그러면서 나머지 경기를 다 이기면 그리고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이글스가 붙었을 때 이글스가 이기면 아, 그렇죠. 네. 그래야지 달라스가 다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댈러스가 다지고 그 한 경기만 이글스가 이기면 뭐 나머지는 근데 뭐 그런 건 이제 한 주 만에 깨졌고요. 그렇죠. 아니 그 3승 9패인 팀이 지구 우승을 노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오케이, 이제 오케이. 킹우의 수가 남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킹우의 수요? 경우의 수. 그걸 킹우의 수라고 해요? 네. 아, 좀 옛날 분이셔서 잘 모르시죠. 아, 킹우의 수라고 표현을 해요? 네, 저희 사실 이제 이진만 위원과 같이 하면 그런 용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이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쓰셔도 돼요. 저 대부분 알아요. 많이 압니다. 삼연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연봉 아세요? 3연봉 네. 3번 연속 벙치는 뭐 이런 아니요. 건가요? 3연속 벙커. 그것도 게임 용어군요. 네, 아. 이제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 홍진호 선수랑 제가 저는 홍진호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묘한 선수가 맞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5판 3선승제인데 이게 3번 연속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벙커를 상대방이 집 앞에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벙커러시라 그러거든요. 아, 네네. 벙커러시 가가지고 3경기만 끝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3연봉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홍진호 선수의 그 금지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저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뭐 그 용어는 잘 몰랐지만 그 두 선수 지금 말씀하신 두 선수를 풋볼에 비교하자 그러면 그 홍진호 선수는 약간 버플로 빌스 같은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임요한 선수는 약간 탐 브레이디 같은 선수잖아요. 특히 와이프도 또 유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맞아요. 탐 브레이디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와이프가 이렇게 쉴드 쳐주시고 뭐 그런 분이잖아요. 네. 탐 브레이디 같은 뭐 저 잘 알잖아요.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설명하면 실패한 드립이거든요. 네. 너무 구차해지니까 네, 아무튼 뭐 넘어가서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2번 시드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2번 시드를 지킬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세인츠하고 계속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경우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서부 지구에 있는 팀이 또 만약에 연패를 한다. 그러면 또 1번 시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2번 시드가 최선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 줄 평을 뭐라고 적어왔냐면 페이스 조절하나? 페이스 조절할 때가 아닌데? 라고 이제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그린베이의 행보를 보면 이제 뭐 49ers 경기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잘 안 됐지만 이 레드스킨스를 상대로 해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바이킹스 얘기를 하면서 약간 페이스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킹스는 그래야 됐던 경기고 왜냐하면 그 부상이 있던 주력 선수를 아껴야 되기도 하고 다음 주 더 그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이제 페이스 조절하지만 그 패커스는 사실 이제 1번 시드도 노리고 뭐 이러려고 그러면 지금 페이스 조절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아쉬운 플레이들이 많고 기회도 많이 놓쳤고 에런 로저스가 이날도 200야드 이하로 묶였거든요. 네. 195야드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경기도 패커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트랩 게임이었을 수 있는 그런 그쵸. 경기인데 어쨌든 이제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행인 거죠. 네.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랩 경기에 트랩에 빠질 뻔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나온 그런 경기였죠. 네. 레드스킨스는 저는 이제 한 줄 평을 역대 탑 5를 향해라고 이제 적어왔는데 이제 이게 레드스킨스가 역대 탑 5가 아니라 AP 에이지런 피터슨이 이제 이날 경기에서 그 역대 러싱 순위 6위로 올라섰거든요. 14,036야드. 그래서 역대 6위로 올라섰는데 5위가 이제 커티스 마틴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이제 뉴욕 제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에서 이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14,101야드예요. 그러니까 65야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내에 전체 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이드리안 피터슨 입장에서는 역대 탑 5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됐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역대 탑 5다 보면 정말 이 진짜 리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1위가 에미 스미스, 맞아요. 2위가 월터 페이튼, 그다음에 3위가 이제 프랭크 고어가 됐죠. 프랭크 고가 3위예요. 그다음에 4위가 베리 샌더스, 그다음에 이제 5위가 그 에이드리안 피터슨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프랭크 고어와 에이드리안 피터슨 이 두 명의 현역 선수들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놀라운 선수들. 에미 스미스, 월터 페이튼, 그다음에 베리 샌더스, 이 세 명과 같은 리스트에 있죠. 탑 5에 든다라는 거는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땡스기빙 때 베리 샌더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중계석에. 네, 그러면서 이제 스탯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러싱 야드나 이런 부분은 에미 스미스가 더 높긴 한데 경기 수 뛴 거 자체가 한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넘사벽이던데요, 거의.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미 스미스와 베리 샌더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또 한 명 더 말씀드리면 서먼 토마스라고 이제 버플로에서 뛰었던 이 세 명이 당시에 이제 3대 러닝백이었는데 그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쓰는 표현 3대장. 3대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서먼 토마스보다 이제 기록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베리 샌더스와 에미 스미스를 항상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 베리 샌더스가 뛰었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보면 에미 스미스가 정말 잘하지만 베리 샌더스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앵클 브레이킹 뭐 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최근에 그 라마 잭슨이 워낙 잘하니까 라마 잭슨이 막 주크 무브하고 그런 뭐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라 현지 중계진들도 막 그러잖아요. 베리 샌더스 같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에 지금 라마 잭슨 전에 했던 사람이 이제 베리 샌더스고 정말 화려한 장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은퇴를 좀 일찍 했거든요. 네. 9년인가 10년 만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서 고통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록이 지금 이제 뭐 이제 추월당하고는 있지만 역대 3위 안에 들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당, 뭐 캐리당 이걸 따지면 에미 스미스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훌륭한 선수냐 이런 걸 굳이 뭐 따지긴 좀 어렵지만 화려함으로 보면은 에미 스미스보다는 베리 샌더스가 훨씬 위다. 에미 스미스, 그래서 이제 약간 차이가 이래요. 에미 스미스는 터프가이, 그래서 워리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베리 샌더스는 정말 화려함의 극치죠. 뭐 어쨌든 에미 스미스 선수를 이제 뭐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꾸준하게 장기간 뛴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리 샌더스 선수가 그 한 경기 한 경기에 가져뒀던 임팩트가 훨씬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또 봐야 된다. 왜냐면은 디트로이트와 달라스는 그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디트로이트는 그때 이제 베리 샌더스 끝. 카우보이스는 그때 이제 공격수들이 워낙 화려했기 때문에 뭐 러싱만이 아니라 트로이 에이크만으로 시작되는 패스 공격, 리시버 마이크 러빙, 알빈 하퍼, 뭐 제이 노바책, 타이덴드 뭐 이렇게 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문제였다. 에미 스미스한테 다 주면은 안 되는. 뭐 사실 마이크 러빙이 지금 뭐 OBJ나 AB 같은 디바 리시버는 아니었지만 마이크 러빙도 상당히 에고가 강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하는 것만 봐도 그런 느낌 좀 나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말 그 많은 선수들을 다 해피하게 유지하려면 그 포인트 가드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공을 분배해야 되느냐. 근데 트로이 에이크만 항상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팀에서 뛰었던 에미 스미스와 그냥 베리 샌더스 줘. 이런 팀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애플 투 애플 비교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도 좀 있겠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 스타일을 보면 베리 샌더스는 정말 화려함의 극치. 에미 스미스는 정말 그 워리어. 이런 좀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에이드리안 피터슨 선수가 14,000야드를 돌파했다는 그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